5월 6일 비트코인 시황 채널 이탈과 이후 관점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관점에서의 두 번째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채널을 이탈하는 형태로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작 잡혀 있었던 이 채널의 이탈 순간에 대해 살펴보면 위와 같이 이탈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하여 리테스트를 거치고 쭉 빠진 모양을 확인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채널 관점이 유효했고 그 자체로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널이 일을 다 했다는 말은 채널 추세가 끝이 났고 이후 다른 패턴이 시작되거나 혹은 그 채널 자체가 더 큰 패턴의 한 부분으로서 다음 연결 파동이 등장한다는 말이 됩니다. 즉 이제 채널이 끝나고 다운트렌드 하방 조정 추세인데 93K 라인대를 터치하고 현재 이러한 모양으로 조정 파동의 연속적인 지그재그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기준 잡아 볼 수 있는 0.382부터 0.618 정도 사이에 위치한 어느 지점에 대한 되돌림에 대한 시작일 수 있겠고, 이는 다시 하나의 추세 혹은 복합 조정의 형태로 내려가는 형태를 우선적으로 두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유력한 패턴을 기준 잡고 보기에는 근거 부족으로 현재 시장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 당장은 이러한 형태로 확산형이 진행 중일 수 있겠다는 가능성 정도만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확산형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볼만한 지점들 예컨대 추세 내에서 움직인다면 이런 형태로 0.382 되돌림을 찍으러 가는 경우의 수도 있겠고, 짧게 조정을 마무리하고 이 확산 모양을 다시 위로 올라타는 예컨대 이러한 형태의 짧은 움직임도 있을 수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현재 채널을 이탈했기 때문에 당장은 하방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둘 수 있고, 그 압력이 뒤집어지는 필수 요소는 당연히 가격적으로 그만큼의 하락이 진행되거나 기간적으로 늘어지면서 시간 조정의 형태가 이루어지거나 두 가지 조건이 밸런스 있게 충족되면서 조정 파동의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기적 접근이 보다 더 합리적인 상황에서 두 번째, 이러한 큰 채널의 이탈 자체가 더 큰 파동의 일부분으로서 나오는 상황인 경우는 스케일을 더 크게 봐야 하고 이전 시황의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 되는데, 결국 이러한 식의 5파동 연장 임펄스 시나리오에서의 한 부분으로 지난 시간 내용과 마찬가지로 확성기 메가폰 형태의 전체적 구조가 큰 그림이 됩니다. 즉 다음처럼 이러한 구조가 될 텐데, 이때의 5파동은 연장이 아주 길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5파동 연장 하락과 마찬가지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중간에 소위 잡아타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어서 이 경우에는 4파동 저점을 분석하고 가능성 있는 곳에서 도전 그리고 홀딩해보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임펄스의 법칙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는 4파동 저점이 1파동 고점을 침범해서는 안됩니다. 즉 카운팅에 따라 미세한 차이가 있긴 한데 86.1K와 86.4K 둘 다 두고 해석이 가능한 관계로 대략적으로 위 라인을 마지노선으로 합니다. 즉 위 가격까지는 내려오지 않으면서 다소 시간도 길게 끄는 형태로 우측으로 약하방하는 형태를 일감으로 둘만한데, 피보나치 비율을 따져보면 위와 같이 3파동으로 현재 올라온 지점으로부터 0.618 되돌림 정도가 되는 89K 라인이 이런 식으로 전체 파동에 대한 되돌림 0.382와 어느 정도 겹치는 형태가 될 수 있겠고, 고점을 한 번 더 갱신하고 하락으로 전환되는 경우나 저점을 한 번 더 갱신하고 상승으로 전환되는 경우 등 기존 매물대와 기준 가격대를 한두 번은 더 갱신하고 진행되는 차트의 진행 기록들을 볼 때 시황에서도 함께 살펴본 내용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존 매물대, 일봉 꼬리가 달린 캔들, 다수가 중복된 곳은 이후로도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 지점이 현재 89K에서 91K 라인이 됩니다. 즉 한마디로 받아보기 좋은 곳인데 우리가 실전에서도 종종 보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핵심이 되는 꼬리 지점이 이제는 다시 지지 역할로서의 가치가 있을 때 대개 차트가 해당 가격대 근처로 가면 아주 살짝 미달이 나거나 아주 살짝 초과하는 경우가 거의 딱 맞는 경우보다 더 많다. 즉 매수 자리를 현재 기다릴 필요가 있을 때의 일감은 넓게 89K에서 92K 라인 정도 선까지 매수 밴드를 잡아둔 상태에서 5파동 연장에 대한 관점에서 4파동 저점에 대한 도전을 하는 과정이라면 2025년 최높은 가격대에서 조정 파동을 그리며 찍었던 89.2K 정도 가격대는 현재로서는 해볼만한 자리, 그리고 이 가격대가 정확하다기보다는 이보다 조금 덜 가거나 조금 더 초과하고 끝나는 경우의 빈도가 더 많다는 것도 생각해 볼만한 대목이 됩니다. 정리해보자면 결국 현재 베이스가 되는 것은 위와 같이 하나의 트렌드를 지키며 반등한 큰 한 추세가 이탈한 것은 확정적으로 보인다. 하나의 트렌드가 끝이 나는 대표적인 경우는 위와 같이 채널을 이탈하면 보통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반대 추세가 조금은 더 진행되게 되는데 이 큰 추세가 더 큰 파동의 상승 가운데에서의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매수받을 만한 자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밴드는 현재까지는 89K에서 92K 정도로 넓게 두고 기다려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 정도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5파동 연장 임펄스 관점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매수 밴드 이후 그림은 그렇고, 그 이외의 경우를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당장은 이런 형태의 그림도
것도 참고해 볼 만은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채널의 이탈은 맞지만 더 이상 조정을 주지 않고 넉넉하게 90K 위에서 우상향 트렌드를 이어가는 형태가 되어 채널을 지우고 간명하게 이렇게 볼 만한 여지가 있는데, 이런 형태라면 기준은 심플합니다. 고점을 올리지 못하더라도 단기 저점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우상향 파동이 나와줘야 합니다. 즉, 위 노란색 하방 트렌드 라인 여기를 깨지 않는 것이 베스트이지만,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그림, 즉 트렌드 라인이 벌어지는 경우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런 형태를 기준으로 두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도 마찬가지로 89K에서 92K에 대한 기존의 매수 밴드 관점과 겹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74K에서부터의 상승폭을 생각하면 사실상 89K에서 92K 라인이라는 것은 아주 최소한의 되돌림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 이후에도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형태가 됩니다.